10대, 2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목욕을 했어. 속옷을 입고 있었고 애무를 했고 사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쿠퍼액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Q&A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장식할 이렇게 하면 임신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서 질문들을 하시면 거기 답을 막 열심히 달고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산부인과 와서는 막상 물어보지는 않아요. 산부인과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한 생각이나 권유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터넷 상에서 될 수 있으면 어디 산부인과를 가고 싶진 않고 약도 먹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불안하고 임신인지 아닌지 이럴 때 특히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유로 해서 그거는 임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100% 안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안 되나요? 정말 답을 드려도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 달리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일단은 관계를 가졌다 라고 한다면은 삽입되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임신은 삽입을 한 관계에서만 임신이 돼요. 이거를 기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들에서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 기적이에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요. 속옷을 입고 있었고 애무를 했고 손으로 만졌고 사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쿠퍼액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제 팬티에 묻었는데 임신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정을 했어. 사정을 했는데 삽입은 하지 않고 배 위에 사정을 했다 쳐요. 그런데 그게 조금 묻었는데 제가 그 묻었던 손으로 샤워를 할 때 밑에를 좀 만졌어요. 닿은 것 같은데 임신이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안 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비볐는데 임신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비비다가 사정을 했는데 옷에 묻었어요. 옷이 묻어서 내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임신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내가 삽입이 안 된 섹스에서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을 물어보냐면요. 같이 목욕을 했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했는데 남자친구가 사정을 하고 난 후에 들어왔다. 목욕을 같이 했다. 그러면은 좀 묻어난 것들이 다시 내 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되지 않습니다. 사정을 하고 그거를 수건으로 닦았는데 그 수건을 내가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임신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우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관계를 가지고 안에 사정을 한 경우에만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정자는요. 아무 데서나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생긴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꼬리 달려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얘는 헤엄을 치는 애예요. 수건 같은 데 묻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질 안에 사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질 안쪽에 자궁경부 점액이 좀 뻑뻑하다 이러면은 이거를 헤엄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배란기 때는 자궁경부 점액이 투명해지고 끈끈해지고 미끌미끌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임신을 하기 좋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얘들은 이제 잘 헤엄을 쳐서 올라가서 나팔관에서 난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안에서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나팔관까지 헤엄쳐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만 얘들 중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삽입하는 관계에서만 임신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욕탕은 물이니까 헤엄쳐 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개수도 얼마 안 되고요. 얘들이 그 먼 데서 그 정확한 디렉션을 찾아서 거기로 올라가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돼서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0%예요. 답변을 드릴 때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임신이 되나요? 했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00%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 그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관계로는, 그런 식의 애무로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콘돔을 잘 사용을 했을 때 임신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아요.
콘돔이 터지거나 혹은 벗겨지거나 콘돔을 한 번만 사용하고 한 번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고 나서는 찢어졌는지 터지지 않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내가 오로지 콘돔에만 피임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나는 그런 거 할 정신 없고 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중 피임의 한 가지로 여기시는 게 좋아요. 콘돔을 사용을 하고 내가 이제 피임약도 먹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임신 확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4호 피임약 드셨을 때 임신 확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긴가민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 4호 피임약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4호 피임약의 부작용이나 위험성보다는 임신의 위험성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되겠지 하면서 약 복용을 미루시다가 약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시면요, 나중에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삽입하는 관계에서 콘돔이 찢어졌다 라든지 어떻게 내가 피임을 했는지 모르겠다, 질내 사정을 했는지 질외 사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필름이 끊긴 경우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4호 피임약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생리 중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90% 이상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 여성은 생리 중에 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리를 일주일을 하는데 내 생리 주기가 3주밖에 안 돼. 너무 짧은 간격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생리 끝날 때쯤에 관계를 하면요, 이때가 배란기인 거예요. 이분의 배란기는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한 날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될 확률은 희박해요. 그렇지만 생리가 거의 끝나갈 때 7일째에 관계를 했고 나는 3주 간격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임신될 수 있어요. 생리량이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리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달 간격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생리를 하는 중에 관계해서 임신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가임기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배란이 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가임기를 설정을 하는데요, 요거를 그 방법으로만 피임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잘 피하고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임약을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콘돔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무를 하는 것도 뭐 겁이 나고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평소 때 피임약을 복용을 하시면 그런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어요. 이 질문들을 10대인 분들이 많이 해요. 이때 뭐 삽입하는 관계를 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임신이 될까봐 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충분히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또 달리기도 해요. 삽입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혹시나 삽입을 했고 사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4호 피임약을 드셔라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생리 중이라고 완전히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아시고 내가 생리 주기만으로 피임을 하겠다 하셨을 때는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생리 어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제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리 어플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잘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가임기가 가임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산부인과 가셔서 내가 걱정되는 부분, 불만인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뵐게요. 바이바이.